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요즘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선택하라면 가장 걱정되는 게 이 전세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임대가가 올라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심지어 제가 이전에 한 2주 전에 방송을 업로드를 했었죠. 지금 반포 지역에 이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 하반기에 발생할 예정이고, 원래 이주 수요가 딱 그 당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약을 체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그 모양새가 나와요. 이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거기서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지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그 지역에 원래 거주하던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일단은 뭐 아이들이나 학교랑 직장이 연계될 경우에는 그 근방을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한적하고 그나마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강남 정도로 그 강남과의 연계성을 그나마 지니고 있는 뭐 하남이나 뭐 분당선 라인, 뭐 용인까지 이어진 분당선 라인 정도까지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눈에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이고 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려 질칠지도 모르고 전세가가 104주예요. 이미 2년이 넘는 기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104주 연속 상승.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전용 강의와 또 단체 톡방까지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전세가 상승세가 언제까지 가느냐겠죠. 자, 지금 현재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전세가가 떨어질 만한, 안정화될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수요량에 맞춰진 공급량이겠죠. 근데 이 공급을 채워줄 신규 입주 물량 또는 기존 주택, 재고주택까지도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이 서울 중심만 보더라도 매매 물건은 오히려 있는데 이 전세 물량이, 온전한 전세 물량이 아예 없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되고, 이 현상은 뭐 수도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물량이 뭐 2개, 3개 정도 있는데 전세 물량은 아예 0개, 아예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매매 열풍이 불 때 해당 지역에 물건이 없으면 우리가 대기를 걸잖아요. 예, 다음에 물건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이 중개소, 부근의 중개소에게 다 예약을 걸어둔단 말이죠. 매매하기 위해서.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임대 시장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중앙 지역에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세 대기자가 만원인 상황이다. 그래서 공급하고 수요의 불균형이죠. 그래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현상,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없죠.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주 수요, 이게 상당 부분 발생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서초 지역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 지역만 하더라도 거의 뭐 5천 세대 넘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올 하반기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근데 먼저 계약을 한단 말이죠. 먼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산되고 있는 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올릴 때도 이게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만 기다려보면 나올 것이다. 주변 지역까지 옮겨 붙는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 지금은 아직은 이제 신축 중심으로 전세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옆 동네까지 붙었습니다. 동작구죠. 사당, 흑석 이어지는 낙인데, 흑석에 뭐가 있죠? 신축, 마크로 리버행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월에 전세가가 이제 10억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6월 들어서 이제 13억, 3억이 올라버렸어요. 전세가가
3억이 올랐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이주 수요는 많고 물건은 적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게 일찍부터 이렇게 이 계약을 미리 맺고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여기 계신 분들은 늦으면 늦을수록 높은 전세가를 지불해야만 이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도 부동산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움직이는 감이 없잖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4주 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 상승에 대해서 104주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그냥 1, 2주 더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더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더 갈 것 같고요. 여기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인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이게 늦었어요. 계획이. 사실 그 이전부터 됐어야 되는데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다가 뒤늦게 나오고 플러스에서 뭐 3080,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뭐 이러면서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것도 다 되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려요. 뭐 빨라봐야 27년 이후.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공급량은 어떻게 채울 거냐. 이 구조가 그냥 지속되면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는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택지 공급을 통해서 주택의 이 신규 물량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유지해줘야 돼. 신축 주택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 공급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택지 개발을 아예 계획을 안 잡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짧은 그 몇 년이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와 더 큰 거는 재고주택이라도 활발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매매보다 전세 물량이 더 적다. 이게 지금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세 관련해서 수요 지수거든요.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은 거고 200에 가까우면 수요가 우위예요. 이게 만점이에요. 근데 다 항상 이제 100이 넘어요. 100이 넘다가 이제 6월 되기 전 5월 이제 후반기부터 올라갑니다. 자, 여기 결정적인 원인은 뭐니 해도 이제 이주수요발이 크다고 전 봐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가까워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정책, 갱신 그 건이 살아있는 한, 이게 있으면은 이제 물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계약할수록, 빨리 먼저 계약할수록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4년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돌아가시는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집주인한테 제안을 해요. 지금 제안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이 방송 중에서도. 보시는 분 중에서. 제안을 먼저 세입자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수락을 하고, 아니면 또 전략을 서로, 무슨 뭐 전쟁입니다. 세입자하고 임대인 간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화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구조 자체가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세 가뭄, 물량 자체가 부족한 게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이 전세 물량, 우리는 온전한 전세 물량을 원하는데 없어요. 0이에요. 항상 어떤 지역들을 돌아보면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인은 이것도 있어요. 세금 때문에. 세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보유세가 오르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새로운 물건을 이제 사기가 어렵죠. 규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오히려 전세 금액을 줄이고 오히려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과 대비했을 때 이 전환 양이 10%가 넘게 증가를 했다. 이것도 어찌한 면에서 봤을 때는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반작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다주택자가 활로를 찾아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수요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자본을 해당 물건에 다시 진입을 시키고 이것을 월 수익률로 바꾸는 이런 수요자도 10% 넘게 증가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풍선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량을 기대하려면 이제 신규 입주량인데 이마저도 양 자체,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거주 요건 강화 있죠? 거주 요건 강화 때문에라도 이 물량은 줄 수밖에 없겠죠. 예, 게다가 또 강한 또 하나의 규제죠. 임대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연히 감소하고 또 임대사업자도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소시킵니다. 자, 말소에 관한 얘기는 많이 얘기를 들었죠. 결국에는 이 시장가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이 물건들은, 해당 물건들은 괴리감이 있었어요. 괴리감. 같은 현장에 10억짜리 전세가 있었는데 임대사업자한테 장기간 그 통제되던 물건은 뭐 5억, 6억 수준, 예,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밖에 안 된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소가 되면은 얘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로 가죠. 예, 이게 다 모두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작년 대비 이 물량은 반토막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데이터 앱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점으로 봤을 때 물건 자체, 거래할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정말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심각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이 전세가 상승을 본인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가 어렵다. 네. 지금 거주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 이번 가을 이사철이 전 제일 걱정입니다. 이번 가을 이사철 두 번째 지옥이다. 왜 두 번째인가?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가 1차 웨이브, 이번이 2차 웨이브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서울 전역을 보잖아요. 서울을 보면은 우리가 분양했던 거 있잖아요. 특히 2018년 이후 분양했던 거. 이거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근데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은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원래는 이제 강남이나 뭐 마용성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뭐 강북에 저 멀리 있는 아파트도 전세가가 분양가를 넘은 지 오래됐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자, 그리고 이 신규 입주 물량에 기대를 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정책적인 부분이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총량 자체도 작년 대비 감소했지만 자, 일단 주담대가 규제가 있죠. 대출이 규제가 있다 보니까 주택이 여러 개 있으시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엔 입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규 물량에는. 그리고 또 있죠. 이왕지사 실거주 요건도 미리 채우겠다. 뭐 이런 정책이 있으면은 나중에 채워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먼저 채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먼저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물건은 또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로 풀리는 물량 줄어들고 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신축 중심으로 많이 가죠. 근데 이게 현상이 이어지면서 구축 여기서 끝나면 또 올라요. 근데 서민 주거지로 많이 들리는 빌라도 지금 전세가 엄청 올랐어요. 지금 웬만한 빌라 서울 전세가 그 신혼부부 들어갈 만한 투룸 정도면 지금 다 3억 기반이에요. 3억 기반 빌라가 전세가 3억 기반이라고요. 예. 그래서 빌라도 이만큼 가격이냐고 수도권에 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의 지금 인구는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세가가 지금 도미노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보세요. 올해 전세값이 분양가보다 높아진 주요 신축단지. 이건 뭐 올해 국한된 게 아닌데. 예. 일단 서초 그랑자이 분양가 14억대인데 지금 21억까지 간다. 그리고 이수 프루지오 더 프레티움. 예, 이게 9억이면 안 되게, 이때도 뭐 분양할 때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15억까지 간다. 전세가가, 이건 전세가입니다. 그리고 DH 클래스. 예, 이거는 이제 분양가가 이 정도였는데, 분양가에서 뭐 이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은평구, 예, 1세 6번, 강북이죠. 근데도 여기도 이미 분양가 넘어서서 뭐 9억까지 나오는 수준이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예, 뭐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고덕에서도 지금 가격이 신고가 찍고 막 그런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상황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전세값이 분양가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매매가 10억 돌파가 얼마 전 같은데 지금 서울 평균 전세값이 6억을 돌파했습니다. 와, 엄청나죠? 아까 빌라 얼마라고 했죠, 제가? 서울에 웬만한 데는 이제 3억 기반으로 움직인다. 살만한 곳입니다, 이거는.
자, 1년 전에 전셋값이요. 평균이 4억 8천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 평균치인데도 1억 2천이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거의 뭐 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책 구조가 지금 이어지는 한 전세가는 추가 상승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공급이 나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못 풀어줍니다.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계속 풀리잖아요. 지금 자동 말소로. 이게 더 보태진다니까요. 이걸로. 수요자들이 여기에서 싼 값에 있던 수요자도 밀리는 거예요. 등 떠밀려가지고. 이 가격에 수렴하니까. 자, 그리고 지금, 돌이 던져졌죠? 예, 강물에 돌이 던져지고 퍼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서초 동작 2주 수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동작이죠. 노량진 6구역 2주. 그리고 여기는 제가 영상 한번 찍었죠. 예, 반포 주공. 그리고 이 10만포. 예, 여기 방배.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것들이 물량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이주를 하면서 임대가는 수요 경쟁으로 가뜩이나 없는 물건인데 멸실되면서 찾는 사람이 폭증한 거죠. 그 해당 지역은.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신축은 값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3억이 뜹니까?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정부에서 뭐라고 했죠? 이게 이주 수요발 전세난이 생기는 가능성은 적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그만큼 이주 수요량이 그 이전 해보다 적었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2020년 그 이전 해보다 적었기 때문에 적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주 수요는 적어요. 그 전 해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보고 재건축발 전세난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결과는 뭐야? 결과는 서초구 6년 3개월 만에 최고조로 이 전세값이 상승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서울, 강남 4구, 서초구예요. 서초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재건축발 전세난이에요. 그리고 강남이 여기에서 파결이 이루어져서 이만큼. 서울은 평균 요만큼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지금 104주가 넘고 이제 계속 갈 겁니다. 이게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당장 될 수가 없습니다. 빨리 계약하는 게 그나마 적은 가격으로 오래 버티는. 네. 그 버티는 기간에 매수를 하시던가 해야죠. 물론 이제 재건축될 아파트 기다리면서 대체주택으로 들어가신 경우에는 큰 걱정이 없는데 무주택이신 분들은 지금 상황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서 생각을 안 했던 게 공급량도 감소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 적어진 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건 오판으로 되었다. 피해자는 결국 수요자들이다. 수요자들은 지금 전세가 급등 때문에 밀려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몰려나가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전세든 매매든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최대한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선점밖에 없다. 부동산의 기본이에요. 전략은 선점 기본입니다. 부동산 기본. 그리고 만약에 그 자본이 적다. 내가 실제로 내 집 마련해서 대출을 활용 못하는 적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상급지를 가고 싶고 미리 소유하고 싶은데 금액은 모자라다. 그러면 이런 전략이 있어요. 투자를 전세를 껴놓고 소유로 가는 거예요. 소유 플러스 본인은 이제 임대. 만약에 그 전세를 껴놓고라도 내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진 않아요. 네, 인플레이션 장에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초기예요, 여러분들. 초기입니다. 내년쯤 가면요, 엄청날 거예요, 진짜. 네. 금리 지금 오락내락 얘기하잖아요. 내년 가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깜빡깜빡 올려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장 역대 수출 최고 호황입니다. 그만큼 소득 다 늘어나는 거예요. 옆 동네 철수 아빠 버는 돈이 이 상황에도 많다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력, 구매력이 증가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뭐 옷이나 이런 거를 더 사겠습니까? 물론 명품 난리가 나지만 최고 소비재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사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올해 연봉 얼마니까 이거 보태서 갈아타야지.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물량이 안 나오면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소유의 선점에 의의를 둬라. 그리고 임대 사셔도 된다. 예. 그리고 청약. 예. 자본이 그마저도 안 되시는 분들은 청약밖에 없는데 청약도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점수가 안 된다.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좀 경쟁력이 좀 적을 만한 현장들 많아요. 요런 데로 들어가던가. 지금 아파텔 있죠. 여러분들 아파텔 하면은 코웃음 칠지도 몰라요. 아직도 코웃음 칩니까? 지금 송도 오피스텔이 50%가 올랐고요. 서울에도 지금 2배 이상 오피스텔 뛴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마포에도 오피스텔이 그 6억대밖에 안 됐던 것들이 무려 한 반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2배가 됐어요. 근데도 아파텔 아직도 웃을 거예요. 여기다 텔 해야지. 네. 여러분들 아파텔도 전략이에요. 왜냐? 이거는 지금 10% 금액으로 여러분들 잔금까지 끌고 갈 수가 있어. 자본이 없어도 그때 사이에 2년, 3년 동안 돈 모아서 들어가던가. 아파텔도 집입니다. 지금 삼성에 있는 아파텔들 보세요. 삼성역, 네, 고향에. 엄청 비싸요, 여러분들. 네, 아파텔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7월부터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데, 금융규제가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시는 분은 4억 한도입니다. 4억 한도로 해서 이게 퍼센트 완화가 있으니까 4억까지 받을 수 있는 주택, 이 주택들이 또 수요자들 몰릴 거야. 그래서 6억에서 대충 9억 구간에 있는 친구들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올 하반기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주택들이. 네. 이 주택들이 올 하반기의 주인공이라고요. 지금 인천 급등하는 게 이거랑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요. 인천 집 급등하는 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득이 적은 분들은 이미 7월 넘어왔으니까 6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DSR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이 안 넘는 주택들을 찾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저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저가 아파트의 상승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내년까지 갈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저가와 아파텔, 그리고 이외의 것들,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돈이 들어올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전세가의 상승, 급등 현상, 104주, 105주 연속 상승에 관한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전략인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블로그를 남겨놓습니다. 제가 거기에는 또 이런저런 이 물건들에 관해서도 분석을 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블로그 들어오셔서 이웃 신청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즐거운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